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양질의 교육을 갖춘 국가입니다. 교육을 발전의 뿌리로 여기며 교육 발전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여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영화 같은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다고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은 포르투갈. 여학생들이 공항 도착하자마자 얼빠진 이유. 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포르투갈 여학생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뻔뻔한 것 같아.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말을 내뱉은 지 3분도 안 되어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그만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고등학생 헬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시작부터가 꽤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여행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는 청소년 클라이밍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느라 원래 일정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운이 좋게도 저희 팀은 당당히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왔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한국으로의 특별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다소 뜬금없는 국가인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 학교는 한국의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재밌게도 이 고등학교는 외국 학생 홈스테이 제도를 운용 중에 있고 저희는 한국인 학생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기에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수속을 통과하고 공항을 막 나서려고 할 때 어떤 큰 천막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는 호기심이 들어 천막을 한번 구경해보기로 했고 그곳에서는 인천공항 주최로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카드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현수막에는 한국에서는 모바일 카드 하나만 있으면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에서는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몹시 생소하기에 저희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줄을 서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국인 공항 직원은 한국인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모든 결제를 처리한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건네더니 저희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모바일 카드 하나를 등록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휴대폰만 내밀면 대중교통과 환승 서비스, 물건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희는 그녀의 황당한 말을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고 그저 대형 백화점 같은 곳에서나 보여주기식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의문의 휴대폰 카드 등록을 마치고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철표를 구매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엘렌이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뭔가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녀가 보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국인들 중에 지하철표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휴대폰 하나만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고 심지어 손목에 달린 스마트워치만 갖다 대면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에 홀린 듯 개찰구로 향했고 이내 카드가 등록된 휴대폰을 개찰구에 갖다 대봤어요. 그러자 개찰구에서 빛이 나오더니 저를 그대로 통과시켜줬고 이 장면을 본 친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너도 나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는 사실에 엄청난 당혹감마저 느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지하철은 매 정거장마다 새로운 표를 구매해야 하는 엄청나게 불편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개찰구 입구를 틀어막고 자신에게 정상가의 10배의 가격으로 표를 구매하라며 협박을 일삼는 범죄 조직들까지 질비해 있어서 굉장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도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 소매치기 패거리들이
호시탐탐 귀중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나 다름없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환승이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몹시 깨끗하고 쾌적해서 어떠한 범죄자나 노숙인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줄만은 철저하게 서며 차례를 지켰는데요. 이들은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 지하철에 탑승하는 놀라운 시민의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부끄럽지만 포르투갈의 지하철에서는 21세기임에도 아직까지도 힘의 논리가 성립되어서 줄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힘 좋은 사람이 다짜고짜 들이닥치면 그게 곧 질서가 되어버리는데요. 저는 포르투갈과는 전혀 달랐던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보고 한국은 포르투갈보다 최소 2수는 앞선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이용해서 버스로 환승해야 할 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라는 각기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환승 시스템 덕에 교통비를 추가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장소인 한국인 예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예슬의 집에는 난생 처음 보는 가전제품들이 질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는 가전제품이라고 해봐야 TV나 컴퓨터쯤이 전부인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인 건지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라던 예슬의 집에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인 시스템형 에어컨 등의 신기한 가전제품들이 질비해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은 호텔에서조차 에어컨을 찾아보기 힘들고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한번 구매하면 수십 년은 사용하는데요. 지금 저희 집에서 쓰는 TV도 제 나이보다도 오래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릴 만한 TV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종 최첨단 가전제품들로 집안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점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예슬의 집에 있는 얼음 정수기를 보고 정말 기절초풍하고 말았는데 한국에서는 가정집에서조차 물을 가열하지도 않고도 뜨거운 물을 순식간에 받을 수 있고 얼음까지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얼음 정수기는커녕 정수기 개념조차 없고 마실 수 있을 만한 고품질의 온수는커녕 가끔은 뜨거운 물이 부족해서 샤워를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조차 얼음이 부족해서 아이스 음료 수요가 많은 여름에는 얼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가정집에서조차 이러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부유한 모습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서민층들의 생활 수준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본 한국의 서민들은 포르투갈의 갑부들보다도 훨씬 부유하고 풍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슬의 집에 침을 놓았고 예슬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근처 백화점에 맛집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예슬은 백화점에 가자고 했는데 지하철 3정거장쯤 가서 내린 그녀는 지상층으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가? 그녀의 행동에 의아함만이 들 무렵 갑자기 엄청나게 화려한 출입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대한 백화점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던 거였죠. 아니, 어떻게 지하철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포르투갈에서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일부러 도심과 약간 떨어진 곳에 백화점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백화점 입구는 반드시 총을 든 사설 경비가 꼼꼼히 짐 검사를 실시하는데 경비들은 엄청나게 돈을 밝혀서 짐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별 꼬투리를 잡으며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백화점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렇게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백화점을 만든다는 점도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저는 백화점 입구를 구경하다가 그만 예슬에게 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백화점은 자동문을 설치해놨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자동문이라는 개념이 무척이나 생소하기에 저는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도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백화점 입구를 구경하는 틈에 예슬은 자동문을 통해 백화점에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요. 저는 닫힌 자동문을 어떻게 다시 여는 줄 몰라서 입구에서 넋기 나간 표정을 지으며 애꿎은 문을 계속 밀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예슬은 제가 자동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저 황당한 표정만을 지으며 제가 대체 뭐 하는 건지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꽤 흘러서야 그녀는 제가 문 밖에서 마임 공연을 하는 줄 알았다며 자동문을 열어줬고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을 지으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래도 유럽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저 시골 깡촌에서 온 소녀일 뿐이었고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간 한국 백화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은 쇼핑을 즐기는 곳이라기엔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했는데요. 백화점 하나에 리스본 시내가 전부 들어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즐비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놀랐던 건 바로 길 안내 전자 스크린이었습니다. 예슬은 혹시 식당 말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 전자 스크린에 질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영어를 사용하려다가 혹시나 싶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옷가게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스크린은 제 포르투갈어를 알아듣고 포르투갈어로 대답까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포르투갈인들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범한 기계가 포르투갈어를 알아듣고 대답까지 포르투갈어로 해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충격을 받고 그저 멍하니 기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슬은 뭘 이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한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한국의 웬만한 기계들에는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외국어를 곧바로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계조차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영어 가능자와 기타 외국어 가능자 등을 전부 고용하곤 하거든요. 이건 무척이나 비효율적이고 결국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최첨단 기술 하나로 도대체 얼마의 시간과 재화를 절약하고 있는 건지 저는 순간 한국과 포르투갈이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AI 기능이 탑재된 전자 스크린은 제게 옷가게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줬을 뿐만 아니라 약도까지 그려주며 친절한 설명을 해줬고 심지어 휴대폰 QR코드로 약도를 전송하기까지 해주는 미친 듯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고 얼이 빠진 채 기계에게서 받은 약도를 따라 의류 매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간 한국 백화점의 의류 매장은 모든 상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기까지 하고 구매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장 안에는 옷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피팅룸도 존재했고 모든 상품들이 개방된 공간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의 백화점에서는 도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에 견본 상품들만 통유리에 진열되어 있고 나머지 상품들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직원을 불러서 구매해야만 합니다. 물론 도난 방지를 위해 가방을 가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서 몹시 불편한 쇼핑을 해야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높은 치안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전부 누리면서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포르투갈이었다면 폭동이라도 난 듯이 모든 의류들을 순식간에 도난당했을 이러한 허술한 모습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아서 한국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보내줘도 그저 조작 영상이라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냐며 도저히 믿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포르투갈이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까지는 따라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의 씁쓸한 기분도 느꼈네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었고 여러 옷들을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옷 몇 벌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처럼 휴대폰 하나만으로 결제했죠.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예슬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드코트로 내려가는 중에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밍 시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클라이밍 시설은 웬만한 곳에서는 흉내조차 못 낼 정도로 만들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포르투갈에서 클라이밍 연습을 하려면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처의 산에 올라서 클라이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다하다 백화점에 이러한 시설을 구현해 놓다니 저는 그저 황당한 감정만을 느낄 뿐이었죠. 가까이서 본 클라이밍 시설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곳은 전문 클라이밍 연습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적이고 완벽한 상태를 자랑했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전문 클라이밍 시설들조차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렴한 자재와 조악한 마감을 해둔 경우가 많고, 가끔 발판이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구하지만 한국은 정말 수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이곳 근처에는 클라이밍 시설 말고도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했는데, 저는 이러한 문화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한국의 인프라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지금껏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에 촌스러운 반응만을 보였던 제 모습을 떠올렸고, 지금이야말로 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슬에게 제 클라이밍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예슬은 제 날다람쥐 같은 모습에 연신 박수를 보내며 놀라워했고, 저는 그제야 뭔가 보여준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식사 후에 예슬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클라이밍 연습 한번 하려고 수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했던 그간의 제 모습과 지하철을 타다가 강제로 돈을 뜯겨야 했던 그간의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러한 일들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런 완벽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예슬과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포르투갈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동네 골목에 마트 밖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그걸 주인이 지키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 물건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보고 놀람.